네, 이번 인재교육 시간에는 시행착오를 통해 성공과의 거리를 좁혀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지금 사람이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이 사람이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그림으로 오늘의 강의가 전부 여기 안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성공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의 어떤 정의를 조금 더 명확히 하자면, 성공은 곧 목표 달성이라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 근데 이 목표 달성이 단순히 그냥 한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뭐 이런 목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목표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최소 1억 원의 돈을 모으고 싶어. 그런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고, 나는 영어 스피킹을 원어민처럼 하고 싶어. 그런 것도 하나의 또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복한 가정과 그리고 1억 원의 돈, 그리고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 뭐 이런 여러 가지 목표들을 우리가 달성해낼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다시 좀 쉬운 말로 우리가 바꾸자면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특별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특별한 단어이긴 하죠.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소수의 아주 선택된 사람들만이 이 성공을 쟁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과 같아서 이 목표 달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다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그죠? 실수와 실패들을 통해서 성공과의 거리를 좁혀요. 관역이 보이실 텐데, 사람이 화살을 쏘면서 때로는 조금 관역과 유사하게, 그죠? 관역 가까이 이렇게 맞추고, 때로는 또 못 맞추고 할 텐데, 그런 어떤 실패와 실수의 과정을 통해서 관역을 맞추는, 그죠? 관역과의 거리를 좁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은 그런 것이다라는 성공. 우리가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이 거리를 좁히는, 시행착오를 통해 이 목표와의 거리를 좁히는 과정이지, 뭔가 소수만이, 특권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표 달성이라는 것을 제가 4가지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실인식인데요. 현실인식.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화살을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먼저 목표를 정한다. 목표를 정한다. 기동 씨. 맞추기엔 태도를 갖춘다. 맞추기 태도를 갖춘다. 가장 먼저 다 맞는 말이죠. 목표를 정하는 것, 태도를 갖추는 것 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현실인식이죠. 현실인식.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목표도 정할 수가 있겠죠. 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현실인식 자체가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디 서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내가 어디 서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목표를 정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정하기 굉장히 힘들죠. 정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목표가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는 현실 인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현실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 인식을 못하는 사람 많은데, 그랬을 때 제가 거꾸로 살짝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 열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열린 마인드. 열린 마인드. 왜 열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현실 회피를 하죠. 근데 그 현실 회피를 하는 대다수의 이유는 뭐예요? 못난 사람이 안 되려고. 응? 못난 사람들이 안 되려고? 자기 방어. 자기 방어. 그렇죠. 그렇죠. 뭐냐면 객관적인 시각화를 하지 못한다. 객관적인 시각.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냥 내 마음에서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어라고 보통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객관적인 시각화가 안 되고, 그래서 명확한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몰라. 내 생각이 이쯤 위치에 있겠지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현실 인식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열린 마인드.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사회에, 세상에 나를 열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인드가 돼 있어요. 그래야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열린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 이 열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가치관이 올바르다. 왜 그러냐면 열린 마인드를 가지면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남들보다 좀 뒤처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현실 인식이고, 그렇죠? 뭐 장점만 보는 게 꼭 그렇진 않겠죠.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가진 단점도 봐야 되고, 그렇죠?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목표를 달성해내기 위해서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힘겨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나의 어떤 그런 부족한 면들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고 보니까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공동체 의식. 타자 공헌이죠. 남을 돕고, 남을 생각하고, 남의 이익을 관심하는, 나만이 그렇게 꽁꽁 닫혀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남에게 공헌하겠다, 이런 어떤 의식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것이고, 그런 올바른 가치관이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온전히 열고 그 고통을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감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현실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표를 정해라 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이제 알았다는 거죠. 좀 더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알았어요. 어디 서 있는지. 그러면 이제 목표를 정해야 돼요. 관여판 딱 정해야 돼요. 그죠? 그럼 그 목표를 정하는 부분을 세분화해서 좀 나눠본다면, 첫 번째로 목표를 정할 때 중요한 부분은 한계를 넘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정할 때 한계치를 정한 상태로, 한계치를 둔 상태로 목표를 정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 뭐냐면 자신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할 줄 안다는 거죠. 한계를 넘는 목표를 세울 줄 안다는 것이죠. 라이트 형제 같은 사람,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날았으니
그 라이트 형제는 어떻게 한계를 넘는 목표를 정했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날 수 없어라고 한계를 정할 때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기업인 중에 한 명이 정주영 회장.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학력. 분명히 한계치를 정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한계치를 정하지 않고 한계를 넘는 목표를 항상 세우고 그것을 달성해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는데 매우 뛰어났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계를 넘는 목표를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벼룩의 예를 많이 들죠. 우리가. 벼룩은 자신의 몸의 수십 배가 되는 높이로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벼룩을 병 안에, 조그마한 병 안에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처음엔 뛰다가 막히죠. 병 뚜껑에 막히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뛰지 못한다. 그 정도 높이로만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 밖으로 꺼내놔도 비슷한, 유사한 높이로만 뛴다는 거죠. 분명히 자신의 능력은, 더 정확히 하면 잠재 능력은 더 뛰어나나,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다 쓰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계치를 계속 정하기 때문에. 난 이 정도까지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죠.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이 정도 학력밖에 안 돼. 그렇죠? 난 이 정도 주제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한계를 정하는. 그래서 한계를 넘는 목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치화해야 된다. 수치화. 명확성을 둬야 된다. 인간이 목표를 이루려고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명확해야 돼. 명확하게 숫자로 나타나야 돼. 우리가 무슨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험을 그냥 단순히 잘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시험을 잘 못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수치화해야 돼. 명확하게 80점을 받겠다, 90점을 받겠다, 이렇게. 그렇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명확히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이룰 수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치화해야 된다는 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한성이 세 번째로 나옵니다. 인간은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그렇죠? 인간이 만약에 1000년, 10,000년 이렇게 사는 존재였다면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지금 하지 않아도 1000년 후에, 10,000년 후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어떤 그런 인생을 지닌 존재죠. 그렇죠? 삶은 유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해진 기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시험 준비할 때 벼락치기 막 하죠. 유한한 시간이 한 달 공부한 것보다 일주일 벼락치기 한 게 더 많은 양을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나요? 인간 유한성 가진 존재.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기한을 정해야 돼요. 목표를 정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시험을 90점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충분히 높은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치화 90점이라는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받겠다라는 것도 명확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00년 후에 받을 건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1년 후에 8월달까지 9월달까지 이렇게 기한을 줘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세분화하고 나눠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문제집을 몇 페이지까지 풀겠다.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고 내일은 몇 페이지까지 세분화하고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목표와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적을 명확히 하라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인간은 다 이 목적을 찾아요. 목적. 그렇죠?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정했을 때 그럼 그것을 왜 이뤄야 하고 그것을 이룰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렇죠? 동물과 같지 않죠. 그냥 목표 정해주고 막 하라고 한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사실 다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다 고유의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 특유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인간을
움직이는 본질적인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생존과 살아남는 것, 그리고 번식, 아이 낳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아 실현하는 것, 자아 실현. 뭔가 내가 뜻하고 의미를 두는 일을 이뤄내는 것. 그것을 관심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가치와 연관된. 그렇죠? 나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시험 잘 봐. 시험 90점 받아. 8월 달까지 문제집 매일 20쪽씩 풀고 이렇게 하면 목적이 내가 왜 시험 잘 봐야 되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 목적이 명확할수록 내가 시험을 잘 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서 내가 원하는 뭔가 일을 함으로 내가 그것을 우리 사회에 기여하겠다. 우리 가족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하는데 내가 보탬이 되겠다. 라는 그런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인간은 더욱더 그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몰입입니다. 몰입. 우리 몰입하면은 좀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스티브 잡스 같은 님. 일을 하면서 또 시간을 거의 잊을 정도로 몰입해요. 굉장히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있죠. 이 몰입이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시간을 읽는 거예요. 시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딱 정신차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 그게 바로 몰입의 순간이거든요. 몰입. 근데 이 몰입을 인생에서 우리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뛰어난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그럼 이런 몰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잘하는 것, 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 나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상의 90%가 넘는 사람들은 사실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데 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죠.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하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목표를 이루는 것들을 보면 사실 그러한 어떤 욕구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 타인의 욕구와 욕망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경험들 많이 하죠. 내가 분명히 별로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뭔가 맛있다 그러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거기에 막 우리가 휩쓸리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또 원하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자기 자신한테 이제 끊임없는 어떤 그런 질문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탐구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시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럼으로써 어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갔다는 거죠. 그럴 때 뭐에 몰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몰입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도 똑같겠죠. 내가 회사 내에서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회사 내에서 좋아하는 것, 내가 회사 내에서 몰입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따로 있는데 내가 그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거를 뭐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자신을 찾는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가 필요하다는 점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면은 우선순위를 정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지금 우리는 끊임없는 사실 방해를 겪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무언가 우리가 뭐 공부를 하려고, 뭐 일에 집중하려고, 바로 뭐 카카오톡 알림이 뜨고, 전화가 오고, 그렇죠? 주변에 어떤 뭐 소음들에 방해되고, 그죠? 끊임없는 그런 방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걸로 하냐면, 우리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중요도와 긴급도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 긴급한 일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우리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요하나 긴급하지 않은 일을 또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제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일에 우리가 정말 시간을 쏟을 수 있어야 된다. 긴급한 것에만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카카오톡 알림이 오면 굉장히 긴급하게 느껴지죠. 이메일이 오면 굉장히 긴급하게 느껴지고. 근데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시간을 뺏는, 우리가 몰입하는데 방해를 하는 그런 요소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을 잡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현실인식, 목표 설정, 그리고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 그 다음에 몰입하는 것, 이렇게 4가지를 잘하면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성공해낼 수 있다. 라고 이제 했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